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황희찬이 프랑스 1부 리그 팀인 리그앙의 명문팀 마르세유와 개인 합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울버햄튼과 마르세유 구단 간의 합의가 잘 끝난다면 황희찬은 리그앙에 입성할 수도 있는 거죠. 과연 마르세유는 어떤 팀이고 황희찬은 어떻게 뛰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르세유를 명문 구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리그앙에서 현재까지 유일한 챔피언스 리그 우승 구단입니다. 92-93 시즌에 우승을 했고요. 당시 멤버로는 현재 프랑스 국가대표 감독 디디에 데샹, 유고슬라비아의 전설적인 공격수 알렘 복시치, 밀란과 첼시에서 뛰었던 드사이 등이 주요 멤버입니다. 16-17 시즌부터 5위, 4위, 5위, 2위, 5위, 2위, 3위, 8위 최근 8개년의 성적이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4위 정도 됩니다. 리그에서 가장 최근 시즌 빼고는 꽤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8-90년대 최전성기를 맞았던 팀이었습니다. 자국 리그, 유럽까지 휘어잡던 깡패였는데 93-94 시즌에 승부 조작 사건으로 2부 리그 강등되고 선수 유출이 일어나면서 전성기가 종료되었죠. 그리고 유명한 건 바로 감독입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술가로 이름을 높였던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이 마르세유에 합류했습니다. 데제르비는 골키퍼까지 이용한 후방 빌드업을 하는 감독으로 유명하죠. 이제 황희찬의 상황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찬은 21-22 시즌 울브즈에 임대로 처음 왔죠. 그 당시엔 라이프치히 소속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22-23 시즌 완전 이적으로 뛰기 시작했으며 23-24 즉 바로 지난 시즌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황희찬이 유럽에서 뛰었던 시즌 중 가장 좋았던 시즌이죠. 컵 경기 포함 시즌 전체 27경기 13득점 3도움입니다. 마르세유는 지난 시즌에는 3백 기반으로 플레이를 했던 팀입니다. 투톱을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있고 오바메양을 중심으로 3톱을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독이 바뀌었죠. 데제르비 감독이라서 포메이션은 이렇게 똑같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황희찬이 마르세유로 얘기가 나온 이유는 아마도 오바메양의 이적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바메양이 사우디 리그의 알카디시아라는 팀으로 이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바메양은 지난 시즌 17골을 넣으면서 팀의 득점을 책임졌던 공격수입니다. 그 빈자리를 황희찬이 채울 것 같습니다. 아마 황희찬은 지금 마르세유의 스쿼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원톱 공격수 자리에 뛸 것 같습니다. 지금 마르세유에는 오바메양 그리고 문바냐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오바메양은 나간다고 가정하면 이 문바냐라는 선수와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바냐는 지난 시즌 13경기에 나와서 5번의 선발을 했고요. 3골 1호씨를 기록했습니다. 이 선수는 겨울 이적 시장으로 온 선수라서 황희찬과 비슷하게 아직 팀에 적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문바냐는 속도 준수하고 움직임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특히 제가 느꼈던 건 왼발 슈팅이 좋았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황희찬이 보여줬던 모습들로 봤을 때는 저는 주전 경쟁에서 황희찬이 충분히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황희찬이 데제르비 감독 아래서 어떻게 쓰일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찬이 마르세유로 이적이 확정되면 전술적으로 어떻게 쓰일지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제르비 축구는 이런 식으로 센터백들이 뒤에서 공을 돌리면 상대 공격수들이 끌려 나오는 움직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 윙어에게 한 번에 공을 전개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아이솔레이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원톱 공격수가 중요합니다. 빠르게 공간으로 침투해주면서 저 윙어와 속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원톱 공격수에게도 빠른 스피드가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황희찬은 데제르비와 잘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땐 이렇게 앞쪽에서 전방 압박을 할 때도 있는데 이때 황희찬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톱 공격수뿐만 아니라 윙어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황희찬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에서도 윙어로 많이 뛰고요. 지금 마르세유에는 파립, 이스마일라 사르, 엔히키 뭐 이런 윙어들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도 황희찬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희찬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다른 선수라기보다는 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이적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구단 측, 즉 울버햄튼에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쪽 언론에 의하면 울버햄튼은 황희찬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황희찬과 이번 시즌을 또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또 황희찬이랑 계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적이 엄청 쉬울 것 같진 않습니다. 울버햄튼 측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은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황희찬의 이적설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팬분들께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리그왕으로 가는
가는 건 더 안 좋은 리그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현실적으로 울버햄튼이 프리미어 리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유럽 대항전을 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걸 엄청나게 중요하는 선수들도 많죠. 그래서 황희찬이 그런 걸 중요시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울버햄튼보다는 마르세유가 유럽 대항전에 나가기 훨씬 쉽습니다. 게다가 감독도 이번에 데제르비가 마르세유를 맡게 되면서 황희찬이 전술적으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에 한정된 경기가 아닌 유로파 내지는 챔피언스 리그를 뛰고 싶다면 마르세유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고 황희찬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황희찬은 마르세유로 이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적한다면 마르세유에서 주전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